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군무원 행정법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끝나면 항상 이제 허탈한 마음도 들고 또 아쉬운 마음도 들고 이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너무너무 뭐 기분이 좋겠지만 또 아쉬운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내년도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또 이제 약한 부분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7급 문제도 그렇고 9급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정말 무난하게 출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도 나름대로 잘 됐고 또 이제 엉터리 이제 좀 정말 브리타 또는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낯선 지문이 뭐 한두 개 있긴 있었는데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론 문제만 놓고 보면 7급이나 9급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7급이 이제 옳은 거 찾는 문제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한데 난이도는 이제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이제 7급 문제가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7급인지 9급인지 섞어 놓으면 제가 이제 평소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 행정직 문제인지 군무원 문제인지 또 이제 국회직 문제인지 또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군무원 시험 문제인지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법만큼은 대동소이하고 행정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같이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군무원만의 이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좀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막판까지 특히 이제 최종 정리 이제 특강까지 이제 또 빠짐없이 잘 따라오면서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득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우리 연락 오고 찾아온 친구들도 100점 맞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두 개 틀린 사람도 실수로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또 이제 고쳐서 틀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항상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시험 직전에도 그렇고 실전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별거 아니다. 늘 하던 게 나오고 했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여러분들이 연습하던 거 보던 교재 문제집에서 대부분 그대로 이제 출제됐고 약간 변형된 수준 새로운 최신 판례가 이제 또 막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들 중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최신 판례들도 정리를 제가 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신 판례들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부담되면 아예 보지 마세요.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들 또 이제 전형적인 이제 문제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출제된다는 거. 자, 우리 하나씩 또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무슨 문제죠? 행정기본법.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이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다 예외 없이. 그래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의 이제 비중이 다른 시험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의신청, 재심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또 나올 거다 그랬는데, 뭐 9급, 7급 이제 기본법 문제 다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행정직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군무원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도 사실은 이제 7급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남았죠. 이제 그런 준비하는 분들도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7급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여러분 대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안 나왔던 조문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기본법은 40개 조문 이제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짝 이제 바꾸긴 했는데 다른 지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번 이제 뭐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한 거죠. 2번 합력이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 안 된다. 평등 원칙에 관한 조문이 있죠. 3번 행정청은 공익을 현재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과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한다. 자, 공익을 또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치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까지 신뢰가 보호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입니다. 자, 요게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성실음은 이제 있는 거고 정답은 이제 너무나 쉽게 보이는 이제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행정인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수준입니다. 1번 지 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고지되지 않았어. 근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뭐 기출문제 이제 그대로 다 있는 지문이죠. 뭐 이제 2번, 3번, 4번 이것도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제 3번 뭐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이거 법무장관이 입국 금지에 관한 정보 내부 전산망인 교육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것만으로 법무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어서 입국 금지 결정 항구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스티브 유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뭐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 연습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1번이고, 이제 3번 문제. 자,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제 부관도 항상 기본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죠. 자, 1번. 행정처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경우 일단 처분을 한 후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법미동사, 사후부관, 사후변경, 또 행정기본법에는 법동사,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죠. 이제 법에도 규정이 있고 판례도 인정했던 거. 붙일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분 맨날 했던 거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미리 유보한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 이게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행정기본법은 법동사. 이게 이제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라고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정 변경. 여기는 이제 기본법, 여기는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네 가지 사유.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이건 행정기본법 조문이죠. 재량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 없어도 되죠. 이제 기속행위일 때 이제 법률의 근거 없이 이제 붙일 수 없는 거고. 자, 3번 철회권 유보는 해당 처분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다. 자, 이게 맞죠. 이제 철회권 유보도 이제 부관의 일종인데 필요 최소한으로 부관을 붙일 때 이런 이제 일반 원칙이 또 준수돼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부담은 행정의 불가분적 요소로서 부담 그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부관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부담만 독립정소송, 독립취소가 가능하죠. 자, 뭐 너무나 쉬운 이제 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기속행위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또 이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은 당해 행위에 근거된 법규, 체제, 형식, 문헌,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자, 맞죠? 2번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처에 재량을 부여했으나 행정처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자, 전혀 형량을 하지 않았대요. 재량권을 이제 불행사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 이제 위법이에요. 재량의 일탈 남용이고. 2번이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제 좀 전에 이제 나왔었잖아 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이제 없어도 되고 재량이 없는 경우 기속행위는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행정기본법. 그리고 이제 4번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재량행위는 그렇죠. 기속행위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재량행위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요. 기속행위는 이제 뭐뭐 하면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결론대로 했는지 이제 사업 심사를 하는 거죠. 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제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그 요건에 대한 문제. 1번 딱 보면 이제 정답이잖아요.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 지자체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 작용 여기까지 들어가죠. 권력적 작용, 비권. 근데 이제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 이 사법행위는 제외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딱 1번 보는 순간 나머지 읽어볼 필요조차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이제 쉽게 그냥 주는 문제다. 난이도 조절하기 위한. 다른 내용들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골라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제 자주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정보공개 우송에 드는 비용 모두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부담합니까? 아니죠. 청구인이 부담하죠. 사립대학교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다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3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개를 구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자, 요게 맞죠. 이제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건 공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한때 보유 관리했는데 없어졌다. 그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구하는 사람. 맞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학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여러분 현혹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절대 이런 부분 현혹되지 않아요.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외국 단체는 이제 목적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제 체류 중인, 이제 평소에 체류 중인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제 체류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인정이 되죠. 근데 아예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외국 단체는 목적에 이제 제한은 따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맞고 나머지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9급에서는 순수한 강론 문제는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손실보상,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 이쪽 부분은 근데 이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온다. 근데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약간 뭐 이제 강론이라고 하면 강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총론 수준에서 이제 저는 다 다루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뭐 군무원 시험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다 같은 경향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됐어요. 7급 시험, 강론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7급 시험에는 이쪽에 관련된 게 더 나오고요. 한두 개 이제 두세 개까지 나오는 거, 두세 개까지 더 나오고 9급에서는 최소 이제 한 문제 이상. 자, 잔여지 수용 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소유인의 재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이제 직전에 있었던 9급 지방직에서도 나왔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군무원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있었던 국가직 문제, 지방직 문제 다 해설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꼭 풀어보셔야 된다. 나왔던 게 나온다. 이게 이제 올해도 또 나왔던 거예요. 지방직에서는 이게 정답집으로 나왔었죠. 자, 수용제기를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는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수용제기를 한 중토수 또는 지토수를 피고로 하여 수용제기를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역시 이제 7급에도 나오고 이거. 그 작년에도 이제 9급, 7급 계속 나왔던 거예요. 원처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을 다투어야 된다. 원처분주의. 자,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수용제기를 받는 날부터 90일, 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체결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걸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60일, 이게 30일. 그래서 이거 조문 문제로도 작년에 이제 또 이제 행정직에서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건 날짜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제기를 처분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사업 인정에 이제 고시 절차 누락했다, 하자죠. 취소 사유죠. 그 사업 인정의 하자가 수용 재개로서 이제 승계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수용 재개를 사업 인정에 있는 하자를 가지고 수용 재개를 다툴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수용 재개는 개과 표수 친독 해가지고 표준 공시가 결정과 수용 재개 얘만 이제 하자 승계되고 이 사업 인정과는 안 된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다.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사업인정 고시 절차 누락한 거 그 하자를 가지고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어요. 1번, 2번, 3번 다 너무나 자주 빈출되는 4개 지문 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막 기본이고 쉽다고 강제로 해도
공부를 이제 기본 양을 채우신 분들한테 쉬운 거지, 이게 이제 좀 반복, 회독수가 부족하다든가, 또 이제 너무 얕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공부량, 그리고 기본적인 회독수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늘 한두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죠.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이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건 이제 사법관계죠. 조폐공사, 지하철공사. 이런 이제 근무관계. 근데 이제 농지기량 조합 직원에 대한 이제 이런 근무관계. 그건 이제 공법관계고. 자, 2번.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자, 요 지문 자체는 약간 이제 까다로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3번, 4번, 이게 또 이제 늘 나오던 거라서, 계약에 근거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힌트죠.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계약에 근거한, 대등 관계인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이게 처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우월적지에서 이제 공권 행사로서 성질을 갖는 게 이제 처분인 거고, 우리 이제 하나 틀린 친구가 이거 이제 틀렸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맞출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이 조금 이제 고민할 수 있었던,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이제 다 다뤄줬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재작년에 이제 뭐 국회직에서 이제 나온 이래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국가직 이런 이제 뭐 7급 시험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었는데, 또 국회 8급에 이제 등장을 했었었고, 자,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이거는 이제 절대 정답으로 갈 수 없죠.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잖아요. 강학상 특허. 그러니까 1번 X, 3번 확실하게 X.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이 남는데, 자, 4번 보세요.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 기한 연장 신청 거부한 지자체 장의 행위, 사법상 행위. 자, 이 판례도 이제 우리 기본 교재에 이제 그대로 다 있는데, 요게 사실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이 하나 있긴 있어요. 행정재산. 근데 이제 기부채납한 그냥 부동산 무상 사용, 이거 연장 신청 거부한 거, 그거는 이제 사법상 법률관계예요. 아시겠죠? 이건 사법상 법률관계. 근데 행정재산에 대한 건 이제 공법관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번 지문, 뭐 4번 지문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회독, 어떤 반복, 거기에서 이제 좀 가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죠.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기출문제 이미 많이 다뤄졌었어요. 자, 일단은 1번 지문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 지문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자체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익숙치는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모를 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이제 옳은 지문인데. 근데 2번 보면 어때요? 이게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같은 정도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 선택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거.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런 사람은 좀 더 가볍게, 잘못을 뉘우치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무겁게, 이런 게 그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게 아니죠.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합리적 차별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이건 이제 역시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2번 딱 이렇게 나오는 순간.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또 이제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쪽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많이 이제 등장하고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고 귀찮아하는 영역이긴 한데, 왜냐면 비슷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자, 이전고 시효력이 발생한 이유는 조합원 등에 해당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진 수용재결, 이의재결, 취소 또는 무효하기는 구할 범사행위가 없어요. 이전고시가 이제 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그래서 이전고 시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 설립 결의하지 않을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가 처분이 있고 나면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결의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가지고 다툴 수 없어요. 인가 처분을 다퉈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전고시. 이것도 이제 처분입니다. 자, 이 4번 이제 틀린 건데,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자, 다투는 소속 계속 중에 인가 처분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무효하기를 구할 범사행위가 있다. 자, 이 경우는 없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걸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죠. 1번.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행정계획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자들은 공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의 행사에는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육부 장관의 학칙 시정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런 시정 요구 이런 이제 사건들 같이 비교하면서 계속 많이 또 얘기했던 겁니다. 처분은 아니야. 근데 항고소송 대상인 공권 행사, 교육부 장관의 학칙 시정 요구도 처분성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 행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 요구는 이제 처분성까지 인정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자, 이것도 딱 이거 보는 순간 어때요? 다른 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내용들도 뭐 어렵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위 취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종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이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제 뭐 일종 대형 면허, 일종 보통 면허처럼 그래서 이제 일종 대형 면허 취소할 때 이제 그걸로 운행할 수 있는 일종 보통 면허까지 이제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인 거예요. 이제 별개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원칙. 자, 그다음에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것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당사에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 이제 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취소로 인해서 당사에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내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 정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인데 정단 사유가 있을 때 취소가 이제 장래요. 철회는 이제 장래가 원칙인데 또 예외적으로 이제 철회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4번 보세요.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하고 틀린 게 없으면 틀린 게 찾아질 때까지 나머지 질문을 다 봐야 돼요. 4번에 이제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수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행정청 하자가 있을 때 처분청은 취소 처리는 어때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감독청이 이제 법적 근거 없이 못하는 거지.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취소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처분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이제 행정 지도에 관한 너무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절차법에 있는 뭐 기본적인 이제 조문을 가지고 낸 겁니다. 자, 지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지도의 취지 내용 신문 밝혀야 되죠. 실명제입니다. 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또 3번 행정도 상대방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임의성의 원칙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집행, 이행강제, 그리고 이제 실효성 확보수단, 또 강제수단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맨날 나왔던 내용 또 되풀이 반복된 겁니다. 자, 2번 질문을 보세요. 행정 대집행에 따른 대집행에서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자,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뭐 이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2번이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거기 보는 순간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유재산 관리청이 무단점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부가청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상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런 관리청은 공권을 가진 우월적지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자, 맞죠? 그래서 이제 변사무가 처분.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근무하는 초원경찰이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초원경찰과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 자, 맞죠? 이것도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판례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세채무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소는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 행정소법 적용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 부당이득으로서 과원학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 단순한 민사관계라 볼 수 없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는 행정관계로 봐야 한다. 요게 틀렸죠. 자, 이 취소되면 이제 그 후는 부당이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과원학금 이건 이제 세금, 조세부과처분, 과원학금 반환 법률관계도 똑같아요. 그냥 민사관계 민사적으로 갑니다. 이게 틀린 거죠. 행정소송이 아니고. 자, 역시 이제 어렵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와 이제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행정법의 이제 경향 중에 하나가 요 헌법재판소 판례들도 행정법에 이제 관련되는 영역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급에서도 마찬가지. 7급에서도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뭐 정답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이제 판례들이 등장해서 어쩌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정답하고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선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이제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 무과실 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신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거 이제 뭐 체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인데 백신 맞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상 증세가 발생해서 며칠 있다가 막 돌아가셨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인데 이게 당연히 그 질병, 장애 사망이 요 예방 접종으로 인한 그런 사고야 된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원래 본인에게 이제 질병이 있다든가. 근데 이제 그 예방 접종으로 이제 인한 그런 사고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당사 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항으로서 당사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변론 종료 이후에 소송 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 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좀 낯설게 여러분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쭉 읽으면서 일단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령이 특정한 이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과태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제재적 조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송 원고로서 당사 능력 원고적격 인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특정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이런 이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근데 권한제기라든가 기관소송이나 적정한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원고로서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뭐죠?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조치 요구에 대해서 시도선관위원장이 또 소방청장이
그 소방청장 또 이런 게 또 7급 문제 나왔어요. 또 7급 문제. 7급이 이제 더 쉽게. 요 문제만 놓고 보면 이제 9급이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지? 잘 안 읽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소방청장이 권익위원회 주체에 대해서 또 시도 선관위원장이 권익위원회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양양군수 일방적으로 이제 건축협의 취소해버린 사건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4번. 원고가 이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어. 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대로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홀기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할이 있으면 같이 재판하고 없으면 이제 이송을 해주고. 자, 요게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유연하게 또 시험장에서 순발력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을 때 이런 게 떠오르고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아주 기본 판례가 나왔어요. 국가공무상 직위해제처분 행정작용 성질상 절차를 고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이나 행정자법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그랬는데 직위해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거죠. 성질상 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이제 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요게 정답이요. 또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이제 기본 판례죠. 이게 이제 절차법 관련 판례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다. 이제 기출문제. 1번 이제 정답이고. 자, 뭐 나머지 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세요. 제 3자의 이제 원고 적격.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많이 연습하던 내용이에요. 자, 행정처분 직접 상대가 아닌 3자라도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처분의 취소, 원고 적격. 그러니까 3자라도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고 또 소송,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죠. 자,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단체는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잼 만드는 그 수녀원, 재단법인 수녀원 그게 또 이제 7급 시험에 또 나왔는데 단체는 안 돼요. 수녀원, 재단법인 수녀원이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또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상, 관리법 해석상 외국인, 사적과 거부청원의 취소과 범사행위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이건 원칙에 대한 거예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이제 비자 발급 신청을 해서 거부됐을 때 다툴 수 없다. 근데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절됐을 때 그런 걸 이제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근데 이제 전형적인 순수한 외국인이 사적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도 맞아요. 처분 등에 의해서 범사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원고적 인정.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새만금 이제 그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처분.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어떤 경우 원고적게 인정되죠? 그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한다면 원고적게 인정된다. 그 판례에서 또 이제 언급했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법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영조물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1번 도로교통법 3조 1항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경찰서장 등이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5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그 사무 귀속 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설치 관리자인 이 시도지사 단체장인 설치 관리하고 그 단체장에 속하는 지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배상 책임의 이제 귀속 주체예요. 아시겠죠? 이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데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그 사무 귀속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요.
사무기속 주체는 지자체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사실상 군민 통행이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에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말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통사고 지점 도로가 군에 의해서 노선 인정 기타 공용시가 없었으면 영종을 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군에 의해서 노선 인정 공용기지가 없었으면 이걸 영종물로 보지 않았어요. 사실상 군민 통행이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도. 자, 맞고요. 자, 요게 이제 조금 2번 강론적 그 내용으로도 이제 강론에서도 이제 봤던 건데, 이건 총론적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일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도, 이건 이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국가 지자체가 영종을 설치 관리하지 않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는 경우, 설치 관리를 맡은 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이렇게 동일하지 않을 때, 비용 부담자도 이제 이건 이제 외부적 책임에 대한 거예요. 피해자는 이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경찰서 지서 숙직실 순직한 경찰공무원 유족들은 국가배상법,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맞죠? 경찰서 지서 숙직실은 전투훈련에 관련된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배상법 이주랑 단서 또 해당되지 않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가배상법, 민법의 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유족에게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해줬다고 했죠. 자, 이것도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공부 범위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역시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인용재결, 기속력은 이제 인용재결의 효력이고요.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없어요. 그건 이제 판결의 기속력도 마찬가지예요. 인용 판결에만 이제 기속력이 있죠. 기각 판결은 기속력이 없고. 자,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 모순된 주장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기판력에 대한 얘기죠. 기판력. 여러분 이제 기판력은 판결에만 특유한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재결에는 기판력 없어요. 자, 2번이 틀렸죠. 너무너무 이제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맞아요. 가급적 이제 익명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이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 이게 이제 원칙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체계 제휴와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체계 제휴와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가 뭐죠? 필수 정보 말해요.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어디 가입할 때 동의 여부할 때 필수 이런 게 있고 이제 선택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건 선택. 그래가지고 이제 필수 어떤 건 선택. 마케팅 같은 거 이제 할 때 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돼 있잖아요. 전부 동의. 귀찮으니까 이제 전부 동의 이거 이제 눌러버리잖아 보통.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동의 안 해도 돼요. 요거 이제 선택. 그러니까 이거 선택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보체계 제휴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2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조문 부분 할 때 이제 또 다 이제 했던 내용인데 어찌됐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여러분 커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문들이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 않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그래서 이제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기간이 경과되면 파기해야 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기본적인 조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이 조금 여러분 낯설 수 있어요. 도축장 사용 정지 제한 명령,
공익목적을 위해서 이미 형성된 구체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23조 3항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 그래서 이제 23조 1항의 재산권 내용 한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소유인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소유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된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소유인의 이제 이 신청 절차가 행정심판에 대한 일종의 이제 특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규정에 없는 건 이제 일반 조항이 이제 행정심판법 적용을 받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원 영업부상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자,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행정심판 절차. 자, 4번 그러니까 이게 보면 1번이 좀 낯설고 그런데 4번을 보는 순간 어때요? 고민이 싹 없어지는 거야. 당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처분 종전거부처분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대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는 안 되지만 거부처분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거부처분하는 거. 종전거부처분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7급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출제자들이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게 쭉 보다 보면 낯선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가요. 세모 체크해 놓고 확실하게 이제 틀린 부분을 또 발견하지 못했다면 넘어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나머지 지문 고민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다음 중 이제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무하자 재량사청구는 행정개입 청구로 전환되는 특성이 존재하죠. 또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가지는 연금 수권 이런 국가에 대해서 적절히 급을 요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각종 이제 이런 연금 수권, 퇴직급 배청권, 최저임금 청권 이런 거 이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어요. 법률에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청에 부여된 공권력 발동 권한이 재량행인 경우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은 행정청에 대해서 무하자 재량사 청구를 가진다. 자, 맞습니다. 재량행이라도 이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해 주세요. 이해관계 있는 개인이 이런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4번이죠. 환경부 장관의 생태 자연도 등급 결정으로 1등급 권역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환경상이 법률상 이게 틀렸잖아요. 1등급에서 2등급. 또 이제 3등급, 또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이제 불이익,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사적, 간접적, 사실상 이익이에요. 범상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 뭐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4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24번 항고송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보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거.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송 대상들은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교육부 장관 이거 우리 이제 뭐 실전동에 이런 데 다 그대로 다 있는 지문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9급, 7급 문제 최소한 총론과 관련된 거는 뭐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다뤘지만 뭐 실전동용만 열심히 풀어봤어도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뭐하고 항상 비교해서 주의하라 그랬죠? 대통령의 이제 임명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교육부 장관의 이제 처분을 다툴 실은 없어요. 일단 근데 교육부 장관의 이 임명제청에서 제외되는 것도 처분이에요. 2번 법령상 토사채취가 제한되지 않는 산림 내에서 토사채취에 대하여 국토와 자연유지, 환경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 재량권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토사채취 제한되지 않는 산림 내에서 토사채취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공익적 차원, 환경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 이제 막 산사태 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안타깝게 막 산사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환경보존 너무너무 중대한 공익이라 그랬어요. 교통보다도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하는 건 일탈남용 아니에요.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지문들도 이제 맞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25번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1번 지문이 조금 여러분 이제 아리까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여기에 따른 낙찰 적격 세부 기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적 구성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이게 이제 행정규칙에 이제 성질을 간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관한 이제 뭐 사례형 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령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자, 이게 틀렸는데 이제 자, 여러분 2번, 3번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이제 4번도 이제 우리 이제 문제집에 있었던 거고 지적공무소관청 증업병 신청 반려. 이건 이제 처벌에 해당한다. 건축물 대장소관청 용도병 신청 거부행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역시 처분이다. 이건 이제 같은 유형입니다. 또 국가계약법상 감점조치,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인 세부 기준에 의해서 종합취득점수 일부를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아주 쉽지는 않고 이게 이제 상당히 변별력 있는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근데 이제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좀 처음 보는 낯선 지문들도 이제 몇 개씩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뭐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제 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이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누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또 이제 약간의 유연성 또 이제 문제 풀이하는 이제 스킬들 좀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지문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맞출 수 있는 이제 지문들이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제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이겨내고 당황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발휘했을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시험지에 등장하는 모든 지문을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출제자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기본적인 어떤 이제 공부량을 통해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준비하는 분들도 야, 이거 이제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겁먹을 필요 없고 기출문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론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행정직 기출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행정직이나 이제 군무원 행정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실전 도형도 이제 올해도 이제 제가 2권을 풀어드렸었는데 이제 성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오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이제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특별하진 않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동소이하게 출제가 될 것이니 거기에 맞추셔. 첫 번째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시고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최소한 체계적으로 이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와 실전 동영 연습을 통해서 웬만큼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너무나 수고하셨고 이후의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